안녕하세요. 메모플레이입니다. 제가 작년에 낭독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같은 반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 있어요. 긴긴 밤이라는 동화책인데 어른을 위한 동화 같아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코뿔소 이야기인데 저는 좀 슬픈 요소들이 많게 느껴졌거든요. 만나고 헤어지는 게 꼭 우리 인생 같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처럼 보이는데 이게 배경이 달라지는 느낌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뒷부분에 심사평, 송수연님의 심사평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어볼까 합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도 있고 느낌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별이 빛나는 더러운 웅덩이 속에서. 긴긴 밤은 이상한 이야기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코뿔소와 펭귄인데 나는 긴긴 밤 이전에 이런 방식의 동물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다. 이 작품은 펭귄 하면 흔히 떠오르는 귀여운 동물 그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화도 아니다. 어떻게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지만 그래도 정의해보자면 이것은 늙은 코뿔소와 어린 펭귄의 로드무비다. 둘의 걸음에는 고통이, 슬픔과 분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붙잡아야만 하는 희망과 오늘이 있다. 길 위에 듬성하고 촘촘한 둘의 기우뚱한 발자국에 이 모든 것이 아로새겨져 있다. 이야기는 코뿔소 노든이 가장 평화로웠던 시절에서 시작된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와 같이 있는 것이 순리인 세계. 코끼리 속 유일한 코뿔소였지만 코끼리 고아원에서 노든은 행복했다. 어느덧 앞날을 선택해야 하는 때가 왔을 때 노든은 고민한다. 걱정 없이 코끼리로 살 것인가? 자기 안에 있는 물음을 쫓아 바깥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노든은 이미 훌륭한 코끼리이니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다는 말을 듣고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 노든을 기다리고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 노든의 삶은 우리의 그것과 비슷하다. 우리의 삶이 별처럼 반짝이는 몇몇 순간들과 기나긴 지루함과 고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노든의 삶 역시 그러하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던 어느 완벽한 저녁,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겨우 목숨만 건진 노든이 분노와 불면에 시달리며 복수를 준비할 때 안가부는 노든에게 새로운 꿈을 준다. 그런 안가부마저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노든 앞에 까칠한 펭귄 치쿠가 나타난다. 노든은 알이 든 자그마한 양동이를 입에 문 치쿠와 함께 바다를 향해 걷기 시작한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자초한 불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행도 있다. 코끼리 고아원 밖으로 나간 것은 노든의 선택이지만 느닷없이 찾아온 사냥꾼들과 벼락처럼 떨어진 전쟁은 노든의 선택이 아니다. 전자는 내 몫으로 여기고 견딘다 해도 반복되는 후자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완벽한 저녁이 깨진 이후 노든은 복수심으로 스스로를 불태우지만 안가부와 치쿠와 알을 통해 깨닫게 된다. 사는 것보다 죽기가 더 쉬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긴긴 밤 속 주인공들은 우리의 삶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내 삶은 내 것이지만 또 나만의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안간 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가 다리가 불편한 코끼리의 기댈 곳이 되어주는 것처럼 자연에서 살아가는 게 서툰 노든을 아내가 도와준 것처럼 윈보가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치쿠를 위해 항상 치쿠의 오른쪽에 서 있었던 것처럼 안가부가 노든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준 것처럼 이 작지만 위대한 사랑의 연대는 이어지고 이어져 불운한 검은 반점을 가진 채 버려진 작은 알에 도착한다. 작은 알은 모두의 사랑을 먹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아 세상으로 나온다.
윈보와 치쿠의 생명줄을 잡고 태어난 아기 펭귄은 늙은 코뿔소와 함께 바다를 향해 걸으며 자신의 근원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듣는다. 하지만 나는 내가 본 적도 없는 치쿠와 윈보의 목까지 살기 위해 살아냈다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아냈다. 그들의 목까지 산다는 노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그 후로도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일이다. 이름도 없는 작은 펭귄은 당돌하고 씩씩하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살고 싶어서 살아냈다는 펭귄은 생명력으로 똘똘 뭉친 어린이 그 자체다. 그는 노든이 해주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단단하게 자라고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거대한 바다를 향해 홀로 떠난다. 노든이 코뿔소가 되기 위해 코끼리 고아원을 나온 것처럼 어린 펭귄은 이미 훌륭한 코뿔소이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다는 노든의 격려 속에서 자기만의 길로 나선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문학의 영원한 화두다. 그가 그간 숱한 작품이 이것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에 화답할 것이다. 그럼에도 긴긴 밤이 수많은 음모작들 가운데 대상작으로 선택된 까닭은 명확하다. 이 작품은 나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의 고통과 두려움, 환희를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 보여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평안한 삶을 박차고 나와 긴긴 밤 속으로 들어간 노든, 세상의 전부였던 노든을 떠나 깊고 검푸른 자신의 바다로 들어가는 펭귄의 모습은 어린이 독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남을 것이다. 어린 펭귄이 절벽 위에서 얻은 깨달음은 처연하게 아름답다. 그는 절벽 위에서 비로소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의 심정을,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나간 아내의 마음을, 아직 죽지 않은 연인을 뒤로하고 알을 데리고 도망쳐 나오는 치쿠의 심정을, 그리고 치쿠와 눈을 마주쳤던 윈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향해 있던 모든 이의 긴긴 밤을, 그 눈물과 고통과 연대와 사랑을, 이제 어린 펭귄은 자기 몫의 두려움을 끌어안고 바닷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홀로 수많은 긴긴 밤을 견뎌낼 것이며 긴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긴긴 밤 속 전원처럼 우리 삶은 더러운 웅덩이 같은 곳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 더러운 웅덩이 속에 빛나는 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야기한다. 오늘도 별이 빛나는 더러운 웅덩이 속을 타박타박 걷고 있을 아이들에게 이 책이 작은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힘들고 무서워도 도망가지 않고 소리 지르고 울면서 똥을 뿌리는 것이 최선임을, 다리나 눈이 불편한 친구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편한 다리와 눈 옆에 자연스레 서는 것이 순리임을, 그렇게 나와 친구를 지키는 것이 더러운 웅덩이를 별빛같이 만드는 일임을 알고 서로에게 기대어 오늘을 버티고 내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다시 인사하게 될 것이다. 코와 부리를 맞대고 눈과 눈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네, 송수연 아동문학평론가의 심사평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